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 거예요. 이 책도 이제 책도리를 합니다. 410쪽 보겠습니다. 13장 제1회 정식품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돼 있죠. 411쪽 보면 이제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이제 412쪽 봅시다. 이제 중간에 보면 호박꽃이라고 있어요. 호박꽃. 호박꽃에는 DNA 변이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유방암과 자궁암 세포를 죽이는 스피나스테롤이라고 하는 천연 생리 활성 물질이 있대요. 오, 호박꽃. 자궁암 세포를 죽인대요. 유방암과 자궁암 세포를. 그러니까 이거 좋겠네. 감. 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감 추출물은 대장암과 전립선암 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와사비. 와사비 우리 이제 회할 때 많이 먹죠. 생와사비. 중간에 보시면 와사비 추출물은 유방암, 대장암, 간암 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초밥집에서 간장과 함께 흔히 나오는 초록색 양념 덩어리가 사실 진짜 와사비가 아니라 서양 고추냉이 가루에 초록색 식용 색소를 넣어 만든 보조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네, 그죠? 예, 진짜 생 와사비. 일본 향신료죠, 일본에 파는 거. 여주가 좋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여주의 쓴맛을 내는 생리활성 물질들은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를 죽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에 효과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4쪽 보면 청날의 고사리. 다섯 번째 줄 보면 건강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이제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줄기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청날의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넣고 살짝 볶아서 생으로 이제 점여서 이제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송로버섯, 송로버섯은 잘 들어보지 못한 건데 땅 속에서 이제 자라는 버섯인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지역에서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이제 여섯 번째 줄 보면 송로버섯에는 면역을 증강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도 하는 아난다미드라는 성분이 있대요. 근데 이 아난다미드라는 성분이 뇌에서 대마초의 자극으로 희열감을 느끼는 곳과 똑같은 부위를 이제 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대마초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희열감을 느끼는 곳을 이제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송로버섯에는 DNA를 보호하고 근육의 기능과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생리활성 물질도 있는데요. 송로버섯은 지구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 중에 하나로 뽑히지만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415쪽 보시겠습니다. 보타르가는 지중해에서 잡히는 숭어의 알을 말린 것을 이제 보타르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보타르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타르가 추출물의 경우 대장암을 죽이는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먹물, 우리 앞에서 오징어 먹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연구에 따르면 오징어 먹물에는 항산화 기능, 혈관 신생 방지, 그리고 줄기세포 보호 기능, 면역력 증강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징어 먹물에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징어 우리가 화학요법을 한 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징어 먹물을 좀 먹으면 좋겠네요. 그죠?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마 화학요법 하기 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넘어갑시다. 맛조개.
위에서 5번째 줄. 먹을 때는 그대로 삶아 먹거나 팬에 올리브 오일, 마늘, 백포도주를 넣고 구워서 먹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조갯살 추출물이 면역세포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늘리고 유방암과 간암 세포를 직접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맛조개가 그러네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들 보겠습니다. 417쪽 보면 맥주 과음하면 건강에 좋지 않고 많이 마시면 불필요한 칼로리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맥주에는 발효 과정에 생성되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토휴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항암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가 있어서 혈관 신생을 방지하고 지방 세포의 증식을 이제 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암 발병 위험을 좀 낮춘다고 해요. 치즈. 치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있고 염분 함량이 높아서 그 자체만 따지면은 좀 건강에 위해될 수도 있지만 스웨덴에서 이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치즈를 소량 먹는 거예요. 하루에 최대 6조각까지. 소량을 먹었을 때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2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서 이제 고다라든가 알스버그, 에멘탈, 에담과 같은 경성 치즈를 하루에 이제 2조각 분량을 먹었더니 폐암과 절전암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걸 확인됐대요. 그리고 앞서 6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경성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K2 덕분이라고 합니다. 파미르지아노, 레지아노, 체다, 카망베르아 등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건강한 박테리아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이제 단과류이기 때문에 몸에 나쁜 포화지방과 정제 설탕이 들어있긴 한데 다크 초콜릿의 경우에는 몸에 좋은 코코아가루로 만들어져서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 함량이 높고 설탕 함유량이 적은 이제 그리고 또한 유제품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다크 초콜릿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심장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DNA를 보호하고 장 박테리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줄기세포 수를 늘리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면역세포를 전염 증성에서 항염 증성으로 바꿔 놓는다고 합니다. 프로슈토와 하모. 가공육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건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보시면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돼지로 만든 스페인의 하몽, 이베리코테 베오타라든가 장 박테리아 좋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유장과 밤을 먹여 키운 돼지로 만든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디 파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가공육이지만 이제 스페인의 하몽, 이베리코 데 베오다하고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디 파르마는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토리와 밤에는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먹여서 키운 거죠. 매운 음식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고추죠. 매운 고추에는 이제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이제 열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중국의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운 음식을 이제 먹였더니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호흡기 그리고 감염을 비롯한 이제 사망을 줄이는 데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으로 발생하는 열이 장 박테리아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먹은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염증과 비만을 더 잘 이겨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감자 중에서 자색감자는 혈관 신생을 막고 암 줄기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있다고 앞서서 언급이 됐죠. 근데 이 자색감자로 만든 이 자색감자로 삶거나 굶거나 포테이칩을 만들어도 그 항암 효과는 유지가 된대요.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땐 자색감자로. 견과, 아몬드, 캐슈, 밤, 마카다미아, 그리고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등의 견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견과류는 하루에 1.5의 제공량, 즉
포도의 2분의 1태짜리 22개를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병 위험이 3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를 하면 통상적인 항암 화학요법을 치료를 받고 있는 대장암 3기 환자들이 사망률이 무려 53%나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특히 대장암 환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422쪽 봅시다. 농산물에는 항상 신선한 제철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채소류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활성 물질, 특히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토마토를 택하자. 대표적인 게 이제 쌈 마르자노 토마토, 그리고 방울토마토, 흑토마토, 덴저린 토마토 등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고를 때는 몸에 좋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폴리페놀이 많이 든 사과 종자로서는 그레니 스미스, 레드 딜리셔스, 레네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의 경우에는 신선하고 줄기가 온전하고 나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고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깨꼬리 버섯이라든가 곰보버섯, 그리고 포르치니 버섯, 그리고 잎새버섯, 표고버섯, 그리고 먹는 양송이 버섯도 이제 좋다고 합니다. 해산물은 연어가 좋은데,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다른 해산물도 하나의 이제 고려가 될 것 같고요. 이 저자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바지락이라든가 방어, 농어, 다령어, 새우 등 새조개 등도 오메가3 함량이 이제 높았다고 합니다. 굴은 DNA를 보호하고 매뉴얼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424쪽 보시면 참치 통조림은 보통 작은 물고기를 만들어서 수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참치 통조림이. 오메가3가 함량이 높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생선 통조림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그리고 안초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 이건 압착된 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중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단일 변종 올리브 오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로네이키, 그리고 피구알, 모라이 올로로 만드는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 책에 이제 안내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426쪽에 보면 말로 홈런 타자,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몸에 진짜 5가지 면역이라든가 우리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5가지 효능에 대해서 다 좋은 것들, 그러니까 슈퍼푸드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슈퍼푸드. 탁월한 선택 푸드가 426쪽에 있어요. 말로 홈런 타자로 해서 과일, 채소, 음료, 이제 해산물, 기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몸에 좋은 지방 함량이 높은 해산물은 뭐가 있는가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427쪽 보면 샘플 식단과 레시피가 있는데, 그 뭐 각자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먹을 거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430쪽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짰다. 요거를 좀 참고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432쪽 아래에서 5번째 줄 보면 웹사이트, 즉 미국 국립보건 의학도서관에 있는 웹사이트에 이제 검색창에 가서 이제 혈관 신생, 재생, 줄기세포, 마이크로바이옴, DNA, 면역 같은 방어체계 용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들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시피 보면 다크 초콜릿과 시리얼 빵, 다크 초콜릿이 좋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만드는 방법, 뭐 생강, 오렌지, 핫 초콜릿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게 쭉 있어요. 각각의 이제 조리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는 좀 약간 맞는 건지 뭐 약간 서양식적이라고 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시면
466쪽에는 혈관 신생 억제 효능 있는 닭의 넓적다리살을 만드는 레시피도 여기 이제 실려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끝나는데 잠깐만요. 이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을 이제 지금 다 책들이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많은 이제 음식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식단을 우리가 꾸미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적인 식단을 꾸미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정양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진 이제 먹는 단식 FMD라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인 식단에 맞게끔 간헐적 단식 식단을 좀 꾸몄어요. 여기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당 지수만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서 찾아서 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복합해서 우리가 식단을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가 북리딩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정양수 선생님이 우리 여기 이제 카페에도 아스피린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이거에 대한 북리딩을 해줬으면 전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책도 추가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 책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추천을 드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도 아카데미 영양제 처방 가이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음번부터는 이제 북리딩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19번째까지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렇게 마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